오늘은 2026년 5월 15일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후자이라 해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군사적 사건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5월 14일 오전 현지 시각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파나마 국적 상선인 MV 아워찬을 정역적으로 기습 점령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다. 사건 발생 지점은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불과 30헬이 떨어진 해역으로 평시에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국제 해상 물류의 대동맥이다. 국제 해사기구 IMO 보고에 따르면 MV 아워차는 총 18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두바이에서 인도 뭄바이로 향하던 중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고속단정 3척이 접근해 무력 점거를 단행했다. 당시 선박에는 약 7,200톤의 일반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승조원 중 한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란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과 위성 경상 분석에 따르면 MV 아워차는 현재 반다르 아바스 항구로 예인 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 해군 저함대는 14일 10시 35분경 MV 아워찬이 구조 신호를 발신했으나 인근에 배치된 미 해군 구축함 USS 폴 해밀턴, 알리그 부크급과 P-8A 해상 초계기는 즉각 현장 지원에 나설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미 국방부는 최근 페르시아만의 F-16V 전투기, MQ-9 리퍼 무인기, 그리고 최소 2기의 AH-64E 아파치 공격 헬기를 순환 전개시키고 있으나 이번 사건 당시 즉각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후자이라 해역은 현재 원유 수송의 병목 현상이 심화된 상황이다. 실제로 2026년 1분기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일 평균 유조선은 47척에 달하며 전체 국제 유가 변동성의 35% 이상이 이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자료. 이번 점거로 인해 후자이라 항만 내 선적 대기 선박은 12척에서 21척으로 급증했고 보험료 역시 단기적으로 선박당 약 21% 인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 선박 점거를 넘어 미이란 간 해상 군사적 긴장감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김도윤 박사는 이란이 명시적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의 해상 물류를 교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한국 포함 아시아 주요국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전략이 실질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한반도 안보 정책에도 심각한 시사점을 던진다.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원양 해상 경비력 증강, 대형 구축함 추가 배치, 신형 해상 초계기 도입 등은 단순한 이념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안전과 직결된 선택임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다. 실제로 한국 해운업계는 후자이라 해역에서의 리스크 프리미엄 급등은 국내 수출입 물류 비용의 치명타라며 현실적 안보 역량 확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미국이 후자이라 해역에서 보여줄 즉각 군사 대응에 쏠려 있다. 미 해군 저함대가 FA-18, EF 슈퍼호넷, DDG-117, 폴 해밀턴 구축함, 해상작전 헬기 MH-60R 등 실제 전력을 동원해 이란에 어떤 경고성 조치를 취할지 혹은 해상교통로를 직접 사수할지에 대한 관측이 분분하다. 미국의 즉각 군사 대응은 무엇일까? 미국은 2026년 5월 15일 기준 후자이라 해역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실전 무기와 병력을 집중 배치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 24시간 동안 미 해군 저함대는 핵추진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시 VN-78, 전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신속 전개했으며 동반 전력으로 알리그 버크급 구축함 USS 폴 해밀턴, 2척 이지스 시스템 탑재 순양함, 그리고 P-8A 해상 초계기 편대를 추가 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미 공군은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에서 출격 가능한 F-16V 블록 70, A-10C 썬더볼트 2 근접 지원기, AC-130J 고스트라이더 건십 등 고정익 전력을 증강 배치했다. 현지 군사 소식통은 A-10, AC-130J 등은 해상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과 야간 작전의 핵심이라며 실제 작전 명령 하달 시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 및 연안 미사일 기지에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MQ-9 리퍼 무인기는 이미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24시간 감시 임무를 수행 중이며 실시간 ISR 정보 감시 정찰 데이터가 미군 본토와 연계되어 있다.
미 해군은 후자이라 인근 해상에 아럴리 버크급 구축함 3척을 전진 배치하는 동시에 해상에서의 로지스틱 후방 보급 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미 해군 보급함 USNS 서플라이와 연료 전용함 USNS 존 랜스럴 등이 이미 현지에 진입해 48시간 내 전단 재보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미 해군 관계자는 저 함대 항모 전단의 일일 연료 소비량은 약 96만 갤런, 약 364만 리터에 달한다며 이란이 해상 봉쇄를 시도할 경우 보급선 차단이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미군의 무력 전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 군사 대응 능력 과시와 해상교통로 보호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사 전문가 박진수 한국국방안보 포럼 선임연구위원은 F-16V와 AC-130J, 알리그 버크급 구축함이 동시에 작전 투입된다는 것은 미군이 이란 해상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특히 항공모함 전단의 전개는 중동 해상에서의 미군 우위와 동맹국 방어의 상징적 신호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실제 군사력 투사만으로는 복잡한 해상 병목 현상과 원유 수송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국방 전문 매체 제인스 디펜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남측 연안에 C-802 대함미사일, 고정식 방공 레이더, 해상 드론 UAV의 부대를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며 미군의 전력 집중이 자칫 이란의 추가 도발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이란은 반다르 아바스 해군 기지에 15척 이상의 고속정과 소형 잠수정, 그리고 신형 해상 드론을 재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 정보국 보고. 후자이라 해역의 물류마비는 국제 공급망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2026년 5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일평균 수송량은 1830만 배럴로 글로벌 원유 거래의 22%를 차지한다. 이란의 추가 점거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단 하루 만에 국제 유가는 18% 이상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유 선적 대기 선박은 전일 대비 75% 증가 12척에서 21척 했으며 선박 보험료 역시 단기 21% 인상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로이드 선박 보험조합 자료.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안보 경제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2%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 경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만약 이 해역이 봉쇄된다면 국내 정유 석유화학 산업은 치명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최근 한국 정부가 국산 KDX-3 배치, 이 이지스 구축함과 P-8A 해상 초계기 추가 도입, 그리고 원양 해상 경비력 증강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이런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적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대형 해운사 관계자는 수입 원유가 하루만 막혀도 전국 정유공장 가동률이 31%까지 급락한다며 이념이 아니라 현실적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동맹국 미국이 최첨단 무기와 항모전단까지 동원해 중동 해상에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군사 과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치명적 리스크를 상수로 인식한 결과다. 미군의 무력 시위가 오히려 이란의 해상 비대칭 전력 고속정 UAV 기로회 등 도발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제 관건은 이란이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다. 미군의 실전 배치와 직접적 경고에 이란이 추가 점거, 기로의 설치 혹은 미군 함정에 대한 직접 공격 등으로 맞대응할지 아니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란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앞으로 48시간 내에 후자이라 해역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다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오늘은 2026년 5월 15일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베이징에서는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장 밖에서는 중국 국적 선박의 후자이라 해역 운항, 그리고 파키스탄 공항을 통한 의심스러운 군수 지원 루트까지 드러나면서 배후 세력의 정체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중동 해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공급망 안전 보장을 논의하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후자이라 해역에 국적 상선 5척과 대형 에너지 수송선을 48시간 내 집중 배치했다며 이들 선박 중 일부가 이란 국영 석유 회사와의 비공식 계약에 따라 원유를 비밀리에 적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 봉쇄망이 실제로 중국 선박에는 관대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키 둥트레스티우스 파키스탄의 움직임입니다. 파키스탄 남부 과다르 및 카라치 공항에는 최근 일주일 새 중 대형 화물기 C-130, 일류신1, 76 등가 12회 이상 착륙한 것으로 위성사진 분석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 항공기는 이란, 중국, 파키스탄을 잇는 군수 및 인원 수송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제안보연구소 ISPI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북부 길기트 발티스탄 지역에서는 중국제 레이더 전자전 장비가 확인된 바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중동 해상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국 상선의 안전 통과 보장, 원유 확보, 그리고 전략적 동맹 파키스탄을 활용한 간접적 군수 지원으로 미국의 해상 봉쇄 정책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최근 이 주간 외환 보유액의 3.2%에 해당하는 450억 달러 상당을 위안화 이란 리알 직거래로 전환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란의 대외 결제 능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 파키스탄 연계 루트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국적 선박의 선적 목록과 항로를 실시간 추적하고 있으며 파키스탄 남부 항공 인프라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요원 및 군수품 유입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저 함대 역시 중국 파키스탄발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검문 검색 강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일 후자이라 인근 해상에서 중국 선적 화물선 한 척이 미 해군 함정의 경고 사격 이후 항로를 변경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이란 간 군사적 대치의 이면에는 중국과 파키스탄이라는 제3의 플레이어들이 공급망과 군수 물류, 에너지 거래를 통해 갈등의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자산 보호와 우회로 개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회담장과 전장의 괴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다자간 복합 위기가 이념이나 선의에 기대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중동 해역에 걸려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 파키스탄, 이란 삼각 연계의 구멍이 동맹국 미국의 해상 봉쇄망을 무력화시키는 순간 국내 에너지 안보가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해군력 증강과 해상 교통로 보호는 생존의 문제이며 외교적 중재만으로는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과 파키스탄의 역할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요? 이들이 공급망의 은밀한 숨통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군사적 긴장의 뇌관이 될지 앞으로의 48시간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중동 해역에서 벌어지는 이 냉혹한 실력 싸움, 과연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중국, 파키스탄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2026년 5월 15일,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가르는 해상 수송로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이란의 군사 경제적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걸프 동맹군이 구축한 해상 차단망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후자이라항, 쿠웨이트, 사우디 주요 원유 수출 허브까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 저 함대와 사우디, UAE 해군은 5월 14일 기준 24시간 내에 37척의 이란 유조선과 화물선을 검색 차단했고 이란 국적 선박 9척이 적재된 원유 정제유 적하를 강제 하역당했다는 보도가 로이터와 알자지라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ISPI 보고서는 이란의 해상 원유 수출량이 일주일 만에 38% 급감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외환 보유액은 빠른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이 5월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식 외환 보유액은 210억 달러로 집계됐으나 실제 사용 가능분은 11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는 2025년 동기 대비 49% 감소한 수치입니다. 유엔 제재, 스위프트 차단, 미달러 결제망에서의 추가 배제로 인해 이란은 원유 수출 대금의 75% 이상을 위안화, 루블, 비공식 암시장 환전 등 회색 채널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이란의 외화 유입은 사실상 중국과의 직거래, 파키스탄 아프간 경유 밀수 루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현지 경제 전문지 도네 에코노미가 전했습니다. 문제는 무기와 군수 물자, 에너지 공급망도 동시에 붕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걸프 동맹은 해상 공중 감시망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 IRGC의 주요 군수 보급선과 무기 도입 경로를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이
오만만 해상에서 미국 해군 구축함 USS 알리 해버크급과 영국 해군 프리깃이 이란행 군수품 선적 컨테이너 2100톤을 납포한 사실이 영국 국방부 공식 발표로 확인됐습니다. 이란이 러시아, 북한, 중국 등과 추진해온 드론 UAV, 레이더, 미사일 부품 조달선도 연이어 봉쇄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확보 가능한 실질적 미사일, 탄약, 예비 부품 재고는 3주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분석이 미국 랜드 연구소 랜드의 최신 군수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에너지 부족은 이미 민생 분야까지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5월 13일 수도 테헤란, 이스파한, 시라즈 등 대도시에 대해 전력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란 석유부는 원유 정제시설 7기 중 3기가 가동 중단 상태라고 공식 발표했으며 도시가스 배급량도 30% 감축됐습니다. 현지 언론 파르스 통신은 병원, 군부대, 주요 통신시설까지 자체 발전기 가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주유소 40%가 연료 부족으로 임시 폐쇄됐으며 5월 14일 테헤란 시민 1200여 명이 연료 배급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걸프 동맹국의 해상 통제력은 이란 내륙 물류망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UAE 사우디 접경, 이라크 국경, 아프간 경유 루트에는 미군과 연합군의 드론 및 위성 감시가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이란 서남부 국경 창고에서의 군수품 이동이 5월 들어 70% 감소했다는 자료가 이란 군 내부 문건에서 유출됐다고 BBC 페르시아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란군은 쿠데타 위험, 민간 불만 확산을 우려해 내부 비축분을 우선 방위에 투입, 나머지 민간 배급은 중단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단순한 국제정치, 외교 담판만으로는 돌파가 불가능한 현실적 위기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란의 군수 에너지 외환 삼각 봉쇄는 제재와 군사적 압박, 정보 감시가 맞물려 만들어진 초고강도 복합 위기라고 서울대 국제안보연구소 김중원 교수는 분석합니다. 그는 미국 걸프 동맹의 해상 수송망 장악은 이란뿐 아니라 원유 가스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에도 실존적 리스크로 다가온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사태는 이념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정치적 레토릭이나 외교적 중재만으로는 공급망 붕괴를 막을 수 없으며 강력한 해상교통로 보호 능력, 외환 에너지 비축, 위기 대응 매뉴얼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현실이 분명해졌습니다. 2026년판 해상 봉쇄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지금 한국의 해군력 증강과 공급망 분산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지적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이란의 외환 고갈, 무기 에너지 부족, 그리고 미국 걸프 동맹의 해상 수송망 장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초유의 복합 위기 앞에서 이란은 더 이상 버틸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란 정권이 앞으로 이 줄을 견딜 수 있다고 보십니까? 48시간 뒤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5일 그리고 페르시아만 해역에서 벌어진 해상 봉쇄 사태가 전 세계 석유 에너지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이 일주일 만에 38% 급감하고 주요 정제시설이 마비된 가운데 미국과 걸프 동맹이 구축한 해상 차단망은 국제 물류의 심장부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 치명적인 공급망 위기에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 한국의 원유 수입량 중 71%가 중동 해상로에 의존한다는 공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 한 달간 한국행 VLCC 초대형 원유 운반선 22척 중 16척이 호르무즈 해협 후자이라항을 경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란발 해상 위기는 단순히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해상 수송망의 불확실성은 한국의 정유, 석유화학, 발전, 운송, 식품물류 등 전 산업계를 도미노처럼 흔들고 있다고 대한상공회의소는 분석했습니다. 5월 13일부터 14일 사이 부산항과 울산항의 원유 LPG, 입항 선박 7척이 선적 지연 통보를 받았으며 최대 8일간 하역 대기라는 긴급 공지가 해운업계에 전달됐습니다. 석유공사는 비상 비축유 방출 가능 시나리오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란의 외환 고갈과 군수 에너지 공급망 붕괴는 단순히 외교적 협상이나 국제적 비난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국제안보연구소 박윤하 연구위원은 군사 경제 정보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현 시점에서 해상로 통제력과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없으면 한국도 순식간에 이란과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2026 연판 해상 봉쇄 시나리오는 이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이미 지난 4월부터 해군력 증강 및 위기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2026년 1분기 기준 한국 해군의 구축함 호위함 13척이 남중국해에서 싱가포르에서 인도양 주요 해상로에 분산 배치돼 있다며 필요시 아덴만 청해 부대를 페르시아만 인근으로 증원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FXF 배치 3급 신형 호위함 2척을 조기 투입하고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대잠무위기 등 실전 자산의 현장 운용 능력을 집중 점검 중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비상 비축유 9,600만 배럴, LNG 2,100만 톤, 핵심 원자재 등 91치 이상 확보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가 있었으나 전문가들은 공급망 단일화 구조가 근본적 리스크라고 경고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5월 14일 기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아프리카 남미 호주산 도입 확대, 해상 예비선대 확보를 골자로 한 비상 매뉴얼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동 수송망이 2주 이상 마비될 경우 정유공장 가동률 30%부터 40%까지 하락, 정제유 수출 차질, 내수 유가 급등 등 실질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의 안보 재무장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좌우하는 생존의 필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해상로 통제력 없이 원유 가스 군수품 공급망을 방치하면 한순간에 전략적 볼모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적 대화와 군사적 실력, 경제적 비축과 기술적 혁신이 동시에 요구되는 이 2026년의 위기 앞에서 평화에 대한 환상은 여지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페르시아만 해상 위기는 한국이 왜 강경한 안보재무장 정책을 택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공급망 다변화와 첨단 해군력 증강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거칠의 외교나 상징적 제재만으로는 실질적 위협을 차단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에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이 위기 국면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만큼의 희생과 변화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5일 그리고 MV 아워찬 사태로 촉발된 페르시아만 해상 봉쇄가 중동 전략 지형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걸프 해역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각국 해군력과 물류망의 취약성,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의 폐쇄성이 전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해군은 이미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3척과 FA-18 슈퍼호넷,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MQ-9 리퍼 USAV 등 실전 자산을 후자이라항, 인근과 오만만 전진기지에 증원 배치했다는 사실이 5월 15일 새벽 국방정보국 DIA 보고서에서 확인됐습니다. 영국 해군도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을 아라비아해에 투입했고 프랑스 해군은 프리깃 2척을 수에즈 운하 통제선상에 재배치했습니다. 이란은 혁명수비대 IRGC, 해군 소속 정예 고속정 48척, 대함 미사일 톤달 노어 등 40기 무인 수상정 USV 16기를 호르무즈 해협과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에 집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군사력 집중은 명백한 신호탄입니다. 2026년 5월 15일 17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원유 및 LNG 선박 31척이 항로 봉쇄로 발이 묶인 채 하루 8,500만 달러 이상의 물류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3일 연속 배럴당 112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전례 없는 패닉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번 해상 봉쇄는 마치 도미노처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사라 전략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48시간이 중동 해역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란은 외환 보유고가 320억 달러 아래로 추락했고 미국 걸프 동맹의 해상 차단망에 의해 정유시설과 항만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은 미군과 연합해 초계함 지원함 22척을 카타르에서 후자이라에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분산 배치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중국 상선 역시 최근 24시간 동안 후자이랑 서측 해상로로 급히 우회한 정황이 위성사진 5월 14일자 맥사 테크놀로지스에서 포착됐습니다. 외교적 수사는 겉으로 평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각국이 해상 수송망과 군수품, 에너지, 식량 등 핵심 전략 자산의 실질 확보 전
즉 공급망 생존 경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5월 15일 이란이 수출 불능 상태에 도달할 경우 군사적 옵션을 전면 검토할 것이라는 초강경 메시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모든 관련국은 자제하라며 중립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파키스탄 카라치항과 이란 차바하르항을 연결하는 군수 보급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동 해상 항로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지만 구체적 행동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MV 아워찬 사태를 기점으로 중동 해상 전략의 경계선은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2026 연판 해상 봉쇄 시나리오의 본질은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F-16, F-A-18, MQ-9 리퍼 등 실전 자산을 앞세워 해상 봉쇄망을 강화하는 동안 이란은 대한미사일과 소해정, 무인정 등 비대칭 전력을 전면 전개하면서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우디 UAE 등 걸프 동맹의 해상 초계망은 이란 상선 군수품의 물류 흐름을 완벽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이 복합 위기가 단순한 지정학적 갈등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산업 지속성, 전략적 자율성과 직결된 하드웨어의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미 해군력 재배치, 원유 LNG 도입선 다변화, 비상 비축유 동원, 그리고 첨단 해상초계 대잠 자산의 실전 배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이념이나 외교적 구호가 아닌 공급망과 실물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최전선입니다. 해상로 통제력 없이는 국가 전략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는 순간 한국은 결코 타인의 위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냉혹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48시간 내에 어느 국가가 먼저 선제적 행동에 나설지, 그리고 이로 인한 해상 전면 충돌이 중동, 나아가 세계 에너지 물류 질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외교적 언사와 실제 군사 경제적 행보 사이의 간극이 이처럼 극명히 드러난 적은 드물었습니다. 해상 봉쇄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각국의 전략은 시시각각 변동 중입니다. 여러분, MV 아워찬 사태가 중동 전략의 경계선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48시간 내에 어떤 국가가 선제 행동에 나설지 과연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이 현실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